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 삼형제들은 사악의 뿌리가 되어 나라를 어지럽히는 흉인들이 오니 의금부의 명을 내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소서. 선왕께서 승하하신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찌 선왕께서 아끼시던 신하들을 사악에 대한 일은 진실로 나의 뜻에 부합됩니다. 그들을 엄히 다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 속히 잡아들여야 합니다. 1000명을 죽여도 정약용이 하나를 못 죽이면 한 명도 못 죽인 거나 마찬가지요. 조카사의 황사형은 아직 안 잡혔어. 조선 발도를 쥐잡듯이 뒤지는 중입니다. 황사형만 잡히면 죽일 명분이 생길 것이니 두는 일단 유배 보내고 정약종이 못부터 칩시다. 땅을 내려다보고 죽느니 하늘을 우러러보며 죽겠다. 조선에서 10년 동안 순교한 이가 매우 많아. 심지어 교회의 신부와 나라의 중신들까지도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저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칼을 맞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근데 뭐 설이긴 하지만 일설에 따르면 한 번에 처형이 잘 안 이루어져서 다시 앉았다가 다시 성으로 긋고 누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정주의 죽음은 정약용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울타리가 그렇죠. 제거된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 정조에 뒤이어서 그의 아들 순조가 11살 나이로 즉위를 해요. 그러니 지금 방금 봤던 영조의 그 계비, 대왕대비, 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 침입을 할 수 있는 노론들을 전면에 배치를 하고 바로 이 남인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1801년에 정조가 이제까지 했던 천주교 정책들을 다 부정하고요. 천주교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1801년 신유박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정순왕후하고 정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대립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인데 사도세자의 죽음, 그다음에 정조가 왕이 되는데 방해했던 세력, 이 세력이 이제 노론 벽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력이 바로 정순왕후 집안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천주교 탄압이라는 게 결국 남인 탄압, 그러니까 정순왕과 노론의 정치 보복이었던 거네요. 본인들 이 삼형제도 정조가 죽는 순간 우리 형제들도 큰일 나겠구나.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정약종이 집안에 감춰뒀던 천주교 서적, 성물들을 옮기려고 하다가 이게 또 발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보호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가족들 보호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건으로 이제 전부 다 붙들려 가서 이제 고문을 받게 되는데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선 거죠. 그래서 정약종은 끝까지 10,000번 형벌을 받아도 조금이 후회 없다. 그렇게 하면서 처형을 받는 것이고 두 형제는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보면 이게 형제들이 서로들 지켜주려고 정말 무던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정약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형을 살려야 되니까 증언을 거부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가상하지만 형제를 두둔하면 가증스러운 일이다. 야경은 어찌 변명할지 궁금하네. 위로는 임금을 속일 수 없고 아래로는 형을 증거로 삼을 수 없으니 나는 오직 죽음밖에는 택할 것이 없소. 반면에 정약종 형 같은 경우에는 동생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 동생을 배교했다, 배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동생 정약용이 선왕 앞에서 천주교를 버렸다고 맹세했으면 당신들도 잘 알고 있지 않소? 다만 내 형과 아우가 천주교를 배우려 하지 않은 것이 안쓰러울 뿐이요. 게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자신의 아우들은 배교했다, 믿지 않는다라는 그 정약종의 편지가 발견이 돼요. 발견이 되면서 가까스로 목숨은 살게 되는 것이죠. 증거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아까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왜 도망다니고 있었던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나왔었잖아요. 이 황사영이 이제 큰형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조카 사위가 되는 건데 이 황사영이 드디어 잡혀요. 근데 이 황사영의 몸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백서가 나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는 건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북경에 있는 주교한테 보낸 거예요. 천주교 쪽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니
군대하고 군함을 보내가지고 공격해달라 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역모네요. 완전 용모. 약간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거의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을 텐데. 맞아요. 난리가 난 거죠. 뭐 나라 지금 얘기한 대로 매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 황사영은 능지처참, 능지처참 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게 정약용, 정약전에도 당연히 여파를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문 가고 또 유배를 보내죠. 거기가 이제 강진하고 흑산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했으니까 그냥 뭐 전주교 밖에 이제 그냥 길이 열려 있는 거죠 뭐. 그렇죠. 저건 영모 집단이다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제 정순왕후 수렴 청정할 때 오가작동법이라는 걸 발의를 하는데 오가 5집이 작통 하나의 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5개 집이 서로 감시를 서로 해가지고 그 5집에서 한 집에 나오면 연대 책임이 되는 이런 상태로 이제 천주교 신자를 잡아내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죠. 공산당 같은.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냥 엄청난 탄압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게 한 100여 년 동안 100여 년. 예. 왜냐면 이제 1886년에 이제 프랑스와 우리가 수교를 맺게 돼요. 네. 그때부터 이 천주교파가 이제 인정이 될 때까지는 이 천주교에 대한 엄청난 탄압. 이제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거 병인박해. 예, 이게 막 계속 김대관 신부도 그전에 그러니까 막 이런 게 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지가 우리나라에 전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한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국 방방곳곳에 없는 데가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천주교 성지들이 있더라고요.